안녕하세요, 태섭입니다. 자, 오늘은 그 원두 포장에 관련된 얘기를 문의하신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릴게요. 포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물어보신 거는 포장 기기인데, 포장 기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일단 포장 기기 들어가기 전에 포장 봉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포장 기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제가 갖고 있는 종류의 기계가 이제 실링 기계가 두 개가 있고, 가정용이나 아마 소규모 매장에서 쓰는 실링기, 비닐 접착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여기다 넣고 요렇게 내리면 찡 해가지고 딱 비닐 접착되는 거 있죠? 그거 요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작은 데서 쓰는 실링기인데, 요거의 장단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점은 예열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딱 누르면 닿는 순간 뭐 5초, 뭐 6초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전기를 가해 가지고 열을 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그 철사 같은데 전기로 열을 딱 가해 가지고 탁 누르면 1, 2, 3 띡 이런 식으로 탁 열면 이제 비닐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지예요. 포장지인데 요거 일반 말하는 비닐류 포장지입니다. 비닐류 포장지. 요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런 것들, 요런 거는 포장이 돼요. 근데 요런 크라프트지 같은 거 있죠. 요런 크라프트지, 이렇게 크라프트지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포장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더라도 금방 뜯어지거나. 저쪽 매장에 애들이 왔는데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네. 자, 하여튼 간에 여기서 요렇게 이게 종이 재질로 돼 있어. 이게 안에는 비닐인데, 그 실링기 같은 경우 여기를 딱 접착해 갖고 이 열이 이 종이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비닐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약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 가정에서는 괜찮은데, 매장에서 쓰시거나 하실 때는 요거는 쓰기에 한계가 좀 있다. 요거는 이제 비닐이나 이런 거 가정에서 쓰실 때 쓰는 게 좋고, 이것도 이제 종이류예요. 종이류. 요즘 이제 비닐에 대한 문제가 환경 때문에 많다 보니까 이제 종이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종이 재질 같은 것도 그런 실링기로는 포장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했지만 종이의 열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비닐을 녹여가지고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실링기의 폭이 되게 좁아요. 이 실링기는 폭이 되게 좁아서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원두 업소에서 쓰기는 좀 애매하고, 드립백 같은 경우도 비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크라프트나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쉽지 않아요. 금방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용상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실링되는 면적도 되게 좁아요. 실링되는 면적,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 실링이 요만큼 되잖아요. 요런 간격으로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얇아요. 몇 미리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쓰거나 간단하게 쓸 때는 괜찮은데,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제가 쓰는 게 대단한 기계도 아니고 다 뭐 어차피 뭐 중국에서 만들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저런 기계인데, 그 전에 포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안에 재질이 뭐 크라프트가 됐던 종이가 됐던 페트가 됐던 이것보다 여기 보면 아로마 밸브가 있죠. 아로마 밸브.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냥 공장 같은 데서 쓰고 있는 실링기예요. 이거는 여기 이게 발판이 달려 있고요. 요 발을 이렇게 누르면 요게 요렇게 해갖고 실링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그냥 쇠에다가 열만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줘가지고 이 쇠가 달궈집니다. 달궈져서 실링 끝. 그리고 온도 조절 이렇게 하고, 요걸 보편적으로 이제 이건 이게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날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쓰는 이거 이제 전자동으로 되는 자동 이건데, 요것도 하나 장단점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요즘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산의 장단점이 뭐냐면, 일단 중국산은 가격 경쟁이 있죠.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거의 한 반값 이하거나 반값이거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는 또 뭐가 다르냐?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호 바꿔 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이제 중소업체, 저도 이제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거를 많이 사주고 싶긴 한데, 너무 똑같은 제품에 상호만 딱 바꿔 가지고 2배, 3배 주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제 입장에서도. 자, 어쨌든 간에 요 기계는 장단점이 뭐냐면, 요 기계 단점이 있어요. 이 기계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드립백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드립백 만들 때 뭐 이런 것들 드립백 만들 때 쓰면, 여기 이 압인하는 데가 있어요. 날짜 찍는 데가, 이 날짜 찍는 데 있어서 요게 돌아가면서 요게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찍혀요. 그쵸? 9년 뭐 10월 28일 이런 식으로 날짜 납인이 찍히면서 실링이 되는 기계예요. 실링이 되는 기계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드립백이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드립백이 거의 그 인형 눈깔 붙이는 거랑 비슷해요. 작업이 콩을 갈아서 갈아가지고 여기에 이런 필터에 넣어서 필터에 넣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넣어. 물론 이제 자동으로 소분화되는 그 공장형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만 공장들은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거 한번 실링하고, 요거 한번 실링하고, 요걸 또 이 봉투에 넣어서 또 이거 실링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거의 그 인형 눈깔 붙이는 그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가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드립백도 만드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요즘 드립백 안에 보면, 제가 잠깐 보면, 아이고. 자, 여기 산소 흡수제 같은 거예요. 신선도 유지하는 거. 이거를 넣으면, 이 안에 넣고 실링을 하면, 이 안에서 발생하는 산소 같은 거를 얘가 잡아먹어서 가스 같은 거가 차면은 얘가 이제 아무래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밖으로 뭐 배출이 안 되니까 안에서 상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나를 넣어줍니다. 하나를 넣어주고 이제 밀봉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 정말 한 달 정도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아요. 맛이 별로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맛이 중화가 돼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 얘는 만약에 콜롬비아 수프리모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 그리고 이건 스위밍 딥 오션이라는 블렌딩이다, 이거랑 맛이 비슷해져,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사라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와서 이거를 만들고, 이걸 만든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면, 소비자가 일주일 이내는 이걸 뜯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소비자가 선물을 할 건데 이걸 한 2달 있다 뜯을 거다, 그럼 이걸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맛은 오래 유지되는 반면, 제가 로스팅할 때 이 콩에서 원래 그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맛이 좀 희석되는 게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계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의 장점, 고장이 별로 없다. 고장이 없다. 별로 없고, 열 한 다음에 그냥 쏙쏙 하면 뭐 되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단점? 하여튼 요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 기계다. 요 정도 공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런 정도. 하여튼 어쨌든 이렇습니다. 실링 잘 되고,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교체해줘야 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타입이. 자, 이 머신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자, 일단 저기에 단점이 있다. 만약에 드립백 같은 경우는 사실 사면 박스로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박스에 10개짜리 10박스가 들어오면 100개잖아요. 100개. 그럼 100개를 이거 원두 넣어서 이거 한번 밀봉하고,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서 또 밀봉하고, 이거를 저 기계로 하려면 하나 만드는데 이거 넣고 밟고 빼고, 넣고 밟고 빼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기계, 저 기계 단점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이제 수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켜고요. 열 키면 온도 올라가는 게 있죠. 이거 온도 내가 맞춰요. 199도, 198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197도 이 정도 맞추는데,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끌 때 식히는 거.
열 시키는 거, 끌 때 시키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팬이 돌아가요. 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팬이 돌려서 여기를 좀 식혀주는 거예요. 끌 때. 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거는 저 에멀전시 버튼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열은 주지 말자. 이렇게 돌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드립백 같은 거 많이 할 때, 그러니까 대용량을 할 때 막 포장 뭐 원두를 넣어놓고 이렇게 넣으면 돼.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빠른 작업이 가능하죠. 쭉쭉쭉쭉쭉쭉 나가니까 빠른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200g이나 이런 것도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1kg짜리는 작업이 안 됩니다. 이거는 1kg짜리는 작업이 왜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수동 머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한번 찍으면 안 지워지는 그 잉크, 이거 잉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이 막 드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보자.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kg짜리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 해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링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링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와서 누르고 떼고 이런 식으로 실링이 되죠. 나름대로 강하게 실링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재질을 쓰든지. 이 기계는 이런 정도 스피드예요. 1kg짜리는 이런 정도의 스피드. 자, 이 기계는 이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기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런 거 200g, 250g짜리 이 종이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놀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포장해서 놓고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kg짜리는 이렇게 넣으면,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밑으로 나가죠.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테프론을 잡아 뺍니다. 그래서 테프론이 요거 한 3번, 4번 포장을 하면 테프론이 바깥으로 나와요. 중국산이 좀 이런 디테일이 좀 약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리고 머신 중에는 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요. 매달아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수직형으로 매달아 가는 건 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접대 그 강아지 사료 공장 갔을 때 본 건데, 그거는 중량이 뭐 300g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1kg가 여기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가면서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 테프론을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 당겨요. 그래서 계속 고생합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나? 이거? 이게 복잡한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라가 줘야 돼. 이렇게. 손으로. 이걸 들고 따라가 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뭐, 밀봉 잘 됩니다. 이거 뭐 온도 높이면, 이건 지금 좀 약하게 붙었나? 좀 약하게 붙었네. 약하게 붙었는데, 이거는 뭐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거 속도를 줄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놔둬 볼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놓고, 딴 것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놓고 하면, 요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지금 요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놔뒀을 때 테프론의 위치를 잘 보세요. 테프론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갔어. 내 손을 놓으면 테프론이 괜찮네. 한 2번 하면은 빠질걸요? 요거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나오는 거 보이죠? 테프론. 요거 연속적으로 하면 테프론이 요게 바깥으로 나와요. 밀려 나와. 그럼 이거랑 닿으면서 이게 다 해져. 그럼 이것도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몇 번 못 씁니다.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1kg짜리에는 부적합하다. 1kg짜리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받침대에 넣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간편하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는 것들은 간편하다. 뭐 한 200g, 300g 이렇게 공제하는 건 괜찮은데 긴 거 이렇게 길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뒤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겠다. 씨.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가능은 한데 이거를 좀 튀어나와서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뺄 수는 있다. 이런 거 뺄 수는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씨. 씨,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받침을 이렇게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얘 안에 조여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받침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최대 뺀 거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거의 최대 뺀 건데 1kg를 꼭 사용해야 된다면 이런 거를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죠. 반 이상을 이 반 이상을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 쓸 수는 있는데 아래 테플론을 조금씩 빼요. 그래서 이게 굳이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이걸 빼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용량 포장기가 많을 때 많은 물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이 1kg짜리를 많이 할 거면 요거보다 한 사이즈 큰 기계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빼서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드립백 같은 경우는 이게 공중부양을 하더라도 드립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공중부양 해버리고 뭐 작은 봉투도 그냥 공중부양 해버리고 1kg 위주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이 기계를 활용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날짜 하나하나 바꿔 끼고 이러는 불편함 좀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또 유통도 하게 되면 두 개 갖다 놓고 하면 뭐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길어 가지고 이게 막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기 힘듭니다. 이 기계를 뒤로 빼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소용량에서는 이런 것까지 힘들어요. 이거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드립백 할 때, 괜찮고요. 한 김에 그냥 열 좀 끄고 요거 간단하게 그냥 날짜 하는 거 이거 본 김에 이걸 혹시 이런 제품에 관심 있으시면 날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날짜 압인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이게 딱 눌려서 여기가 이제 쫙 눌려 갖고 오면서 이 두 개가 눌러버리는데 이게 날짜가 있으니까 날짜가 압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간단한 건데 뭐 그냥 한 김에 이거는 이렇게 빼서 이거는 단점이 매일 이거를 빼줘야 돼요. 매일 빼고 갈아줘. 뭐 디지털로 돼 있는 거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는 없고 뭐 있겠죠. 디지털로 돼 있는 거.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약간 풀어서 간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얇은 드라이버가 어디 있어? 이런 걸로 이렇게 날짜 하나하나 빼야 돼요. 지금 11월 1일이죠? 그러면은 어제 날짜로 됐으니까 3자 빼고 01일 01일이고 그 다음에 10월이니까 11월 이거를 매일 날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진짜 딱 내가 공장에서 이거 진짜 저 인형 눈깔 붙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게 더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11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여기 다 갈아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조여서 못 빠지게 조여서 요거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낀 다음에 이게 중국 게 약간 이게 좀 조잡해. 단점이 조잡해요. 좀 조잡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면 되고, 예. 이게 원래 이걸 낄 때 이걸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이게 돌리면 올라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내려가고. 근데 이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부러졌어요, 밑에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이제 디테일한 거라든지 강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영상은 잠깐만요. 오늘 영상은 잠깐만, 나도 포장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찍을게. 이렇게 하고 대충 여기서 찍을게요. 자, 오늘 영상은 도움이 안 됐더라도 막 화면이 막 흔들리고 보기 힘들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찍을 수는 없어요. 그냥 기계는 되게 심플하게 저런 기계, 요 기계가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저 무식하게 생긴 거 있죠, 철로 그냥 온도 해가지고 하는 거, 저게 보편적으로는 이것저것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일단은 1순위로 제가 보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동으로 돼 있고 압인돼 있는 이 기계는 드립백 만들 때는 엄청 편해요. 그리고 200g이나 이런 작은 용량을 포장할 때도 편합니다. 근데 200g을 편하게 이걸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몇백 개씩 포장을 해야 돼요. 몇백 개씩 포장하는 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립백 같은 경우는 한번 포장할 때 적어도 몇십 개, 수십 개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되게 유용하고 근데 200g짜리나 1kg짜리나 200g짜리나 이런 것들이 막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가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아요. 200g 하루에 한 2, 30개 만드는 거는 저쪽에 있는 기계, 그냥 발로 밟아서 하는 기계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냥 열 올리면 되니까. 다만 이 자동 머신은 이제 압인이 되니까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렇게 좀 그 원두 넣어놓은 다음에 딱딱딱딱딱딱 가니까 뭔가 자동화 산업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좀 있죠. 그런 필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드립백 만들 때 빼고는 이거 잘 안 써요. 이거 잘 안 쓰고, 1kg짜리는 저희가 보통 1kg짜리를 하루에 한 2, 30kg 정도는 적어도 포장을 하니까 2, 30kg 하려면 그냥 저 발로 밟아서 하는 게 낫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 머신 요 정도 사이즈로 봤을 때, 이게 만약 큰 사이즈로 한다면 1kg도 20kg짜리도 막 되겠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소형 머신 요걸로 봤을 때는 1kg짜리로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가지고 테프론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굉장히 초반에는 저거 세팅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완전 자포자기했어요. 역시 중국, 이거 괜히 샀다, 혼자 욕 엄청 밤새 잘 때 꿈도 꾸고 그랬었어요. 이건 내가 왜 샀을까? 이거 절대로 안티 중국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네,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사실은 조절은 돼요. 조절은 되는데, 그래서 심플하고 가격적이나 이렇게 심플한 걸로 보거나 이제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직구를 냈어요. 직구를 했는데 대신 부가세를 내고 직구를 냈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업 세금 증빙도 해야 되니까 굳이 이거를 싸게 살라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와서 제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관세 신고를 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관세 내용 돈 쓴 거 증빙도 할 겸 그래서 그냥 저는 가져왔는데, 국내에 있는 거랑 가격차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내가 얼마에 샀지 그러고 봤더니 거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한 2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만든 거를 상호 붙이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유 되시는 분들은 AS도 국내에서는 가능할 거고 하니까 국내 제품들 많이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품 이렇습니다. 제품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는 물어보시면 되고, 이게 기계가 테프론이 아까처럼 빠졌거나 할 때 이게 그 디지털화가 아니라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알면 되게 쉬운데 저 테프론 교체하고 이러는 게 저는 몰라가지고 나사 다 빼고 교체했거든요. 근데 저거 사실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되고, 지금은 제가 이 사실 장비가 이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랬다 보니까 화면도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 길게 얘기하면 안 본다 그러고 기껏 찍어놓으면 사람들 좀 보다가 말고 이러니까 찍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이게 흔들려서 제가 편집하면서 좀 흔들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정보만 전달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포장하고 퇴근해야죠. 네, 안녕.